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요즘 전기차도 배터리 관련주도 좀 그렇고, 테슬라 주가도 조금 부침이 있었죠. 실적 발표하고. 최근엔 또 테슬라가 모델 S나 모델 Y를 또 $200 정도 올린다는 내용도 좀 있었고. 근데 정작 테슬라의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슬라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내려온 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어, 근데 약간 생각을 해보면 지난 1분기 인도량 발표될 때 1분기 인도량 발표되고 또 그러고 나서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마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진율. 1,000원을 팔아서 얼마 남기느냐. 1,000원을 팔아서 100원을 남기면 10%의 마진율이라고 그러고 테슬라가 이제 올해 작년도에 가격 인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차량 대수야 40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만은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20%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한 열흘 정도 좀 쉬어갔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다시 테슬라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다지다가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약간 상승의 기염을 토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떤 모멘텀으로 그리 갈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끔 하는 이야기가 테슬라 주가하고 또 비트코인 가격하고 좀 연동되는 흐름이 있으니까 지금 여전히 3만 달러 넘지 못합니다만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런 것도 잠깐 같이 보시면 좋을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 게 이제 시장은 오늘은 그냥 시장은 별로 좀 빼고 내일 증시입니다만은 배터리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해요. 오늘 첫 번째 다룰 얘기가 테슬라가 4680 배터리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로 원통형 배터리죠. 예, 원통형 배터리. 이제 2170 가로가 이제 46mm, 높이가 80cm, 8cm죠. 80mm니까 요 배터리에 실리콘 원극재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인데 자, 실리콘 원극재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보통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동그랗단 말이에요. 둥글죠. 둥글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실리콘이 들어갔을 때 실리콘이란 부분 자체가 팽창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현실화된 가능성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잠깐 여기서 우리가 실리콘 원극재 많이 들어봤던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주전자라는 기업을 바로 떠올릴 건데 한번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배터리 같은 경우 실리콘 원극재가 적용되지 않고 흑연 음극재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흑연이 들어가는 거고 흑연은 우리가 좀 많이 알죠. 예전에 건전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두꺼운 건전지 같은 거 이렇게 까보면 가운데 흑심이 있죠. 그걸 흑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꺼먼 거. 예.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실리콘을 넣는 건데 특징도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만 일단은 그게 좋아요. 예, 제가 알기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점수가 보면 요 인조 혹연하고 비교를 해보면 팽창 이슈 때문에 안정성이라든 요런 거는 대해서 또 수명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은 이제 실리콘 원극재가 좀 강화되는 이유는 LFP 배터리라든지 양극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원극재 효율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수명도 좀 높일 수가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용량도 커지고 출력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또 실리콘 원극재 같은 경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용량도 있습니다만 충전 시간도 좀 중요해요. 급속 충전. 배터리의 고민은 늘 그런 거거든요. 충전 시간이 빨라야 되거든요. 아무리 성능이 좋고 멀리 간다 그래도 충전하는데 한 세월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런 그림으로 갈 건데 이제 요 내용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4680에 그러니까 파우치엔 같은 경우는 좀 시도를 했는데 4680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를 안 보지만 딱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맞습니다. 바로 대주전자재료겠죠. 대주전자재료도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이에요. 근데 마침 저 기사 하나에 시간에서 이제 10만 원대까지 10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한번 또 저런 게 모티브가 될지 이제 5월달 정시로 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올랐다가 또 지나치게 빠진 데 대한 어느 보상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배터리들도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이제 하반 경직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일시적 재료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만은 또 우리가 이제
이 내일 증시를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역시나 지금 배터리 쪽에서 우리가 양극재도 많이 주목을 했지만은 실리콘 음극재라는 큰 틀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요 테슬라 이야기인데 또 적어놨어요. 사이버 트럭. 제가 이게 사이버 트럭은 한번 보충 수업에서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제가 한번 더 참조를 해 주시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이제 일단 12월 달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특정 기업 같은 경우가 이슈가 하나 있어서 서현이화라는 기업인데 뭐 시간의 상한가를 갖지만은 중요한 건 이 기업 하나에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테슬라가 실제적으로 사이버 트럭을 만들고 한국에 뭐 공장을 짓는 거 그런 걸 떠나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또 테슬라 라인업에 들기 위해서 소재는 소재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여기 필러가 들어간다고 해요. 즉 얼굴에 넣는 필러 그 필러는 아니고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되면 필러가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지붕하고 지붕 있죠. 사이버 트럭은 약간 이제 삼각형 구도로 만든단 말이에요. 지붕하고 차체를 연결하는 기둥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세연이하는 국내 상장 기업 자체가 현대차 파트너죠. 예. 1차 밴드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유력하지 않나 보니까 시간에 반응을 하는데 마침 또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그동안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예, 추세가 상승 중일 때 같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추세가 상승 중일 때 재료가 나오게 되면 시세 탄력성이 상당히 좋게 반응하고 아까 대조전자재료처럼 시세가 많이 죽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하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납품. 다르죠. 이거는 바로 숫자가 찍히는 재료고 요거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도 예를 들어서 주가가 우상향일 때는 탄력성이 강하고 내려오다가 이슈가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약간 두 가지입니다. 잠깐 차익 매물과 함께 하방을 지지하는 수준. 하지만 이런 서현 이하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세가 우상향하는 구조에서 어차피 서현 이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배터리 조립 파트너 등의 라인업 7개, 8개 기업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필러를 납품하게 되면 그건 또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반응도는 민감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살펴보시면서 오늘 내일 증시에서는 약간 포인트는 그래요. 이 두 개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테슬라의 어떤 향후 그림과 준비하는 과정의 뉴스 플로우는 매일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많은 기업들은 지금 두 개 기업만 언급지에서 대주전자재료, 필러에서 사이버트럭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이 아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된 기업도 많습니다. 제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테슬라 비록 주가는 조금 내려가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테슬라의 주가는 시납으로 하방 경직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의 모멘텀에서 테슬라 관련 이슈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 또 좋은 인사이트와 수익이 함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